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3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매일행정법은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24년도 소방 간부 문제입니다. 행정입법 문제. 물론 지문도 하나하나 다 많이 나왔던 기출되었던 지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보죠. 같이 가요. 정인영과 함께하면 행정법 즐겁습니다. 자, 볼게요. 소방간부 문제, 행정작용,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박스 문제니까 항상 기억 보고 바로 밑으로 가서 선다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전에 이제 행정입법 정리하고 갈게요. 자, 행정입법 문제입니다. 행정입법. 물론 기본적으로 뭐 설명할 적에 개념 설명할 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 의미로 볼 때는 이건 입법이에요. 그게 입법 작용이죠. 하지만 행정부가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자, 외형적으로만 행정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이게 우리라서 법치행정이라는 거,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라고 해서 행정기본법 8조 기본법 8조에 근거해서 법률로 반드시 요럴 때 국가 작용이 외부적 작용일 때 국가 권력작용 같은 내부 말고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외부적 작용일 때, 이런 작용일 때 효력을 일으켜. 그 다음에 효과.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효과를 주는 국가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라. 자,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벗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 요 원칙도 준수해라. 그래서 이걸 법치행정의 핵심적 요소 중에 어차피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행정 규칙을 만들 때도 국가 작용을 할 때도 내부적 작용이든 내부적 작용이든 관계없이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준수해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역을 논한다든지 뭘 한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법률로는 어느 때 국가 작용이 법적 근거를 두고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수권 위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거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라 판례와 통설의 일반적으로 국가작용이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일 때 그 중에서도 의회 유보 이거는 빼먹지 말아야죠. 의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 사항 중에서도 의회 유보 사항은 위임이 안 됩니다. 그 위에 기술적 세부적 사항은 위임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법치행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고 그다음에 자 중요 사항에 한해서 의회 유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임도 통해서 가능하다 해서 만든 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그래서 원칙 헌법적 근거를 두고 그래서 75조 95조 그래서 여기 법률의 개별 둘 다 어찌됐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만드는 사람을 주로 얘기할 땐 그렇지만 둘 다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 그 다음에 집행명령 요거는 국민과의 작용, 외부적 작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내부에서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이렇게 하죠. 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처리를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처리를 위해서 내부적 기준 이걸 우리는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고도 많이 하죠. 행정명령 이거는 내부에서 국가기관 내부에서만 쓰는 거니까 법률유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유보는 원칙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요. 유보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고 법률 우위는 모든 영역에서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준수해야죠. 이렇게 나오셔야죠. 자, 그러면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두 가지를 법규명령으로 보고 얘는 입법부 역할 잘해야죠. 행정부 역할 잘해야죠. 여기서는 행정부 역할만 잘하면 되죠. 위임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거는 위임의 필요성 전문입법의 필요성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 위임처럼 예측이 가능하도록 당해조문은 아니라 전체 유기적 체계적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면 충분하다. 행정부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명확성 원칙. 그러면서 당의 법률 조항의 용어 선택이 법과대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집행명령 행정부만 위임이 없으니까 위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은 담을 수 없고요. 내용은 담을 수 없죠. 하지만 국가 작용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작용의 근거로서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신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널 준수해라. 이렇게 해서
집행명령.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뭐 정상적으로 세상이 잘 돌아가면 좋은데 형식과 실질의 브릿지. 자, 첫 번째가 외형은 법규명령이에요.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실질은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외형은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이지만 형식이지만 실질이 법규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시행령, 별표. 무슨 법, 땡땡법, 시행령, 별표. 사건하고 시행땡땡법, 시행규칙, 별표. 요거 그래서 시행령 별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위임했는데 근데 별표밖에 안 만들어 놓고 행정규칙 내용은 이거 그래도 판례는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 하지만 얘는 시행령 규칙 만들었는데 또 별표를 만든 거야. 얘는 판례는 법규성이 없다. 법규성이 없다.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국가는 지켜야죠. 국민이 위법 적법을 판단할 때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위법, 적법 판단 기준이 아니다. 통제 대상도 아니다. 단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자, 한마디로 적법한 사례가, 선례가 축적되면,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이게 제재, 처리, 처분의 처분 기준, 재량 준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적법한 관행이, 자, 이게 완성이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서 통제 대상이 되고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래서 적법한 선례, 오랜 관행이 있어서 확립됐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립됐을 때. 그래서 그런 기준만 좀 조심하시면 문제 푸는 거 잘합니다. 얘는 원래 법규성이 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시행령 과징금, 과징금 별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 별표 사건 있죠. 이럴 때 요 과징금 별표 여기에 있는 금액은 최고 한도액. 그래야 아니 법규성이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충돌하면 안 되는데 과징금은 재량이거든요. 근데 하위법에 시행령 별표 만들면 기소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행령 과징금 별표는 최고 한도액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기소가 아니라 재량이거든요. 대신 재량은 항상 일탈남용 이거 원칙에 따라서 통제는 받아요. 요거는 꼭 필요한 거죠. 예,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러면 요걸 뭐예요? 자, 위임을 받아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갖는다. 대표적인 근거 행정규제 기본법 4조 2항. 고시에 따라 휙 위임을 통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면 법규성을 갖는다. 그런데 다만 고시 등 그 자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법규성이 없지만 단 그러면서 이거 꼭 위임을 받아 상위 법령과 결합하면 법규성이 있다 해서 법령 보충 행정규칙 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도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종류와 개념 먼저 하시고요. 물론 행정입법 통제 중요하죠. 입법, 행정, 사법, 국민에 의한 통제. 그 중에 입법의 통제가 국회법 98조에 10일 내 제출 의무, 통보. 그러면 자, 통보를 받고 나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사법부, 구체적법 통제. 그렇게 자꾸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요게 정리, 통제편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제재적 행정차업은 요게 바로 재량준칙 기준의 불형 형식, 불형 별표죠, 별표. 시행규칙 별표. 자, 그거 시행령칙의 내부에서 사무처리 준칙에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조로 국민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원칙이죠. 다만 이제 적법한 선례가 쌓이면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맞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은 맞다. 그러면 1번, 3번, 2번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 중에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거. 그걸 중심으로 따지세요. 그럼 리을 미음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리을 볼게요. 행정규칙 1을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데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요. 일탈남용이 없는 한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면 자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자 미음 행정각부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뭐 어차피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으니까 리을이 들어가야 돼서 정답은 1번이지만 그래도 맞아 보도록 할게요. 미음 행정각부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설령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대조 효력이 없죠.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에이 누가 봐도 1번이 정답이었네요. 두 지문만 보고 원래 정답 고르는 거예요. 맞아볼까요? 그러면 니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그 위임의 근거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그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또 그때부터 반대로 원래 있었는데 사라지면 그때부터 똑같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때부터 무효인 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때부터 반드시 효력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맞는 지문. 자, 디귿 재량준칙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위법하게 된다. 재량준칙은 행정규칙, 위법적 법을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빠진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죠. 이렇게 두 지문만 가지고 고르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다 보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 조금씩 좀 줄이세요. 이게 스킬이에요. 문제 스킬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갖춘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합격을 조금 이제 스킬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물론 100% 스킬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하셨으니까 목요일도 금요일도 정인영과 함께 하시죠.